지금부터 2035년이라고 상상해 볼게요.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모든 기관들의 신용도는 바닥을 쳤습니다. 여러분은 은행 계좌에 있는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은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계좌에 있는 내 돈을 지켜줄 거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돈을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 계좌로 옮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금융위기 상황에서 시중은행은 믿을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신뢰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중앙은행은 믿을 수 있을지 모르죠.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CBDC가 구현될 경우 가능한 미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CBDC는 무엇일까요? CBDC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종이 형태가 아닌 디지털 형태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는 사실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논의된 사항이었지만 최근에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의 발전과 결제 서비스들의 발전을 동반하면서 그 논의가 한층 더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CBDC가 자주 논의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결제 시스템을 손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에 비해서 정부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에서도 리브라라는 토큰을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었죠. 현재 리브라는 이름을 DM으로 새롭게 바꾸고 여전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BDC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나라마다 CBDC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모두 다릅니다. 이러한 세세한 이유는 다음에 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특히 은행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CBDC가 등장할 경우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BDC를 일반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와 특정한 기관이나 기업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CBDC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일반 사람들이 다 전자 형태로 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CBDC가 은행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앞서 말했던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금융위기 시점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CBDC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매력적인 보유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중앙은행이 화폐 정책에 사용하는 것처럼 CBDC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CBDC 잔고를 보유하게 되는 대신 이자를 지급받게 될 거고, 우리는 은행 대신에 CBDC 계좌에 잔액을 남겨놓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받은 예금 잔고를 기반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실 CBDC가 생긴다고 해서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자산을 어떤 형태로 보관할지를 결정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보통 예금을 할 때 두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그 은행을 얼마나 믿을 수 있냐. 보통 우리는 제1금융권이냐, 2금융권이냐 같은 얘기를 하죠. 거기다 얼마나 더 많은 이자를 주냐를 고려해서 예금을 하는 것처럼 CBDC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더 나은 신뢰랑 이자 옵션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CBDC 예금 계좌를 자연스럽게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은행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화폐 대차가 있습니다. 어, 예금을 담보로 해서 새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로 이득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보관된 예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이러한 화폐 대차 모델 자체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BDC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예금의 상한선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혹은 우리가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을 하듯이 은행들이 우리의 CBDC를 대신 보관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CBDC의 형성은 은행의 주요 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루어져야만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금융 서비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카 카라펠라랑 연방준비은행의 장 플레밍이 정리한 논문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자금 흐름을 재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자금 순환의 성숙도를 보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CBDC가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자금 흐름을 보면은 보통 개인이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하게 되고 은행이 그 돈을 중앙은행에 보관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 중앙은행에 보관한 예금을 담보로 해서 다른 대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CBDC가 만약에 발행이 된다면 이 흐름을 좀 바꾸게 되는데요. 개인은 CBDC 예금을 중앙은행에 보관을 하게 되고 중앙은행은 이제 실제로 돈이 필요한 은행에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자금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CBDC의 등장에 대한 논의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2019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CBDC의 발행은 정부가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수행하던 LOR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LOR은 단순히 생각해서 파산 위험과 같은 이유로 자금이 필요해진 시중은행이나 기관에 자금을 빌려주는 최종적인 채권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그 역할을 우회해서 수행을 했던 거죠. 하지만 아래처럼 자금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면 정부가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이 일반적으로 돈이 필요해진 기관이나 은행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빌려줄 수 있다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BDC의 발행으로 정부가 LOR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주요 대출을 감당하는 것이 정부의 과도한 확장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앙은행에 CBDC로 예금을 맡겼는데 그 예금을 담보로 중앙은행이 은행에 또 다른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과도한 확장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은행의 신용도를 평가를 하기보다는 정부의 예금 담보에 대한 안전 장치를 신뢰하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예금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점점 더 규모가 큰 은행에 집중되는 현상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정부가 예금이라는 기능을 담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CBDC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면. 결국 CBDC라는 거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좀 더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결국 중앙은행은 어떤 기관에 돈을 빌려줄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CBDC랑은 좀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과정이 명시적으로 보이느냐 혹은 우회적으로 일어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결국 이 의사결정은 자금 시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얼마나 빌려줄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조금 생각해 보면 여기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은행이 일반 사용자들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것. 즉 일반 사용자들의 예금을 담보로 자금 시장에 존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돈을 빌려줄지 말지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는 자금 시장에 원래부터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미 많은 대출 기관들은 다른 자산들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은행도 결국 자금을 조달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다른 뮤추얼 펀드나 투자 기관과 다를 바 없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런 의견을 옹호해 왔는데요. 일반 가구가 가지고 있는 자금들은 완전히 안전한 자산에 보관이 되어야 되고 대출 기관은 일반 가구의 자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지금 말한 뮤추얼 펀드나 다른 투자 기관들처럼요. 그래서 현재 은행을 필수적인 대출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일반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서비스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대부분의 이런 대출 활동은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출과는 별개로 인제 여기에는 또 다른 논의들이 더 추가가 돼야겠지만, 만약에 대출과는 별개로 '은행의 신용이 계속 유지가 돼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정부가 차라리 이를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게 좀 더 명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개인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은행이 다시 중앙은행에 돈을 일부 보관하는 이런 모호한 구조를 명확하게 만드는 데 CBDC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기관이 받는 보조금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게 돼요. 만약에 CBDC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자금 흐름이 바뀌게 되면 이런 은행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거는 정부나 그 해당 기관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명시적인 보조금의 존재가 일반 대중들에게 반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은행이 진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CBDC의 등장은 금융 시스템에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